손수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뭐 저보다는 또 우리 올림픽 공원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야, 어제 뭐 굉장히 이제 국조특위 멤버들이 현장 점검을 갔는데 굉장히 거기 계신 분들이 대단하시던데요. 네. 어제 그 송파 그 잠실 핸드볼 경기장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뭐 저는 이제 국조특위위원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뭐 예. 경찰을 보호를 받고 그렇게 간 건 아니지만 이제 현장을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밖에서. 예. 그랬는데 경찰이 무슨 경찰이 이렇게 많이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 뭐야 이거 지금 긴장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여의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길래 제가 놀래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뛰쳐간 거죠. 근데 또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차가 너무 또 막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현장을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가니까 다 좀 정리는 돼 있었더라고요. 아하. 근데 너무 걱정이 돼서 안 그래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 그 영상 어째 우리 그 영상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제 보니까 국조특위 멤버들이 안에 들어갔는데 투표 용지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그러니까요. 남은 거 그거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 이야 이거 투표 용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안 준 거야 안 준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사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니고 그렇지.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워딩을 잘 써야 된다고 저기 나오네요. 말씀드린 적 있죠. 있어요. 투표지가 남아돌아. 안 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준 게 아니고요. 부족했던 게 아니고 저토록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안 준 거예요. 미지급 사태입니다. 미지급 사태. 근데 저마저도요. 우리가 또 시민분들이 밖에서 저렇게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지키지 않았으면요. 저것도 어떻게 또 용해시켰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 뭐 펄펄 끓는 물에 지금 투표용지 용해시켰다는 게 지금 보셨죠? 저것도 우리 시민분들이 안 지켰으면 언제 어느 새에 또 홀라당 다 그렇게 녹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야, 지금 한 달 동안 저 현장을 정말 태극기 흔드시면서 밤낮으로 지키신 국민들이 결국은 저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 투표 용지 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봤더니 결국은 4만 장 정도의 미지급된 투표용지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부터 지난 6월 3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하다고 계속 본부에 이야기했는데 그럼 제대로 안 준 거 아닙니까 결국?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태악은 당일날 이 보고를 받고도 완전 묵묵부답이었어요. 선관위 전체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드러난 이야기를 보면 당일날 6.3 당일날 서영교 예, 법사위원장 전 법사위원장이면서 이번에 또 하겠다는 그 서영교가 노태악과 통화를 합니다. 당일날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한테 전화를 왜 합니까? 한 것도 문제예요. 근데 서영교가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좀 뭐 이걸 좀 해달라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을 합니다. 9분 만에 일 처리를 해요. 9분 만에. 민주당 서영교가 얘기하는 거는 9분 만에 대답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투표용지가 없다는 거는 뭐 그날 완전 묵묵부답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을 지금 뭘로 알고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보다도 지금 못한 취급을 당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저렇게 되면은 어제 이상규 그 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후보자 그 페북 한번 띄워보세요. 이상규 저 특보 지금 특보죠. 특보가 어제 본인의 페북에다가 야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바로 라면서 페북을 올렸습니다. 이 페북 내용을 보면은 국민들이 결국 진실을 찾아줬다. 페북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찾아주셨다. 올림픽공원에 남은 투표지가 산더미였다.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에 투표지를 주지 않은 것이고 이게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이 말이 맞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도 여러분 다 보시고 계실 텐데요. 부정선거다라는 비율이 지금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자, 부정선거라는 이 워딩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염된 단어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마치 부정선거론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매도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부정선거다라는 국민적 여론은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6.3 이 사태가 벌어지고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국민분들 전체 여론을 봤을 땐 47%로는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부정선거 맞다라고 대답한 수치도 42%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 특히 2030들은 부정선거가 맞다는 수치가 더 높습니다. 50 몇 프로. 네, 20대들은 이게 그러면은 공정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건 부정한 거지. 부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0들의 눈에는 그들에게는 뭐 이 단어가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오염이 됐든 말든 모르겠고 내 눈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부정이다. 이건 부정선거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폭발성, 휘발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이걸 손을 대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어제 그 현장이 이제 이렇게 화면이 찍혀가지고 공개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에 더 많은 분들이 올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번 주말에 나가십니까? 당연히 나가고요. 네. 이제 불을 더 붙여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그 시민분들이 국민분들이 지키고 있는 올림픽 공원이 뭐 그렇게 경찰이 수천 명이 네 기동대가 그렇게 투입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은 보면요 화를 내고 우리가 분노해야 될 지점에 분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분노를 하는 좀 이런 선택적인 분노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또 골프 치자고 하던데 그 국민의힘 배지들한테 골프 좀 골프 지금 골프 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네, 골프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원내 구성도 지금 이딴 식으로 본인들 독재처럼 이렇게 밀어붙여놓고 무슨 골프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화전 양면술이라고 그러죠. 네, 네. 앞뒤가 지금 완전히 다르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에는 지금 칼 들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민주당, 네. 이런 이재명 정권을 더 이상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요. 거의 북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 벼랑 끝 전술을 이제 뭐 구사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쉽게 갖고 노는 것 왔습니다. 같은데 예. 지금 그 위철한 그 중앙선관위 직무대행 이 살려야 된다. 그 대형 문건이 김은혜 의원실로부터 입수돼가지고 오늘 조선일보에 폭로가 됐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철한이 누굽니까? 이재명의 밥 친구인지 술 친구인지. 네. 그 위철한을 국조특위하면서 그래서 사퇴하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누가 그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지금? 아무도 본인이 사퇴한다고 그걸 무책임하다 생각할 사람 없죠. 한 명 있네요. 이재명. 무책임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무책임하다 지금 그 얘기 지금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왜 이렇게 굳이 자리를 보존하려고 그렇게 남아있냐 했는데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위철안을 살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뒤에 민주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네. 지금 김은혜 의원 말대로 이제 선관위가 바로 위철안 살리는 엄호 부대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선관위를 굉장히 옹이해주는 법안 이런 걸 많이 발의를 했거든요. 네. 유착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카르텔 네.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을 더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특검을 더 이제 해야 하는 거고요. 특히 누가 야당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미 드러난 게 이 투표용지 인쇄하는 업자 다 민주당 관련된 업체에다가 맡겼죠. 그리고 민주당 직원과 선관위가 같이 룰루랄라 해외 갔다 왔죠. 여러 가지 지금 유착된 상황들이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겠습니까? 그 특검 국민들이 그 결과 납득하실까요? 자, 이 합니다. 특검이 네. 우리가 이 특검의 그 성공 조건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손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서 청와대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투쟁력이 막 활활 불타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하고 민주당하고 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 정권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정도의 투쟁력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제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의총. 네, 어제 의총은 이제 원내 구성안을 가지고 이제 의총이 열렸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상반기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독재적 다수로 밀어붙이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부렸잖아요. 근데 후반기 원 구성 역시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쭈르르륵 다 정해가지고 팩스로 띡 보내버립니다. 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의총을 연 거예요. 예.
지금 법사위원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 자, 예. 법사위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최종 관문 같은 거잖아요. 예. 이 법사위원장은 대대로 역대적으로 다 야당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때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법사위까지 여당이 가져가는 그냥 독재를 다 묵인하는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안 된다. 특히 지금 뭐가 달렸습니까? 이재명 국정 취소 특검법이 달려 있거든요. 예. 이 특검법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의 죄를 지우려고 하는 그 국정 공소 취소를 막으려면 예.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국민의힘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원 구성을 뭐 누가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구군이 달린 일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면은 무조건 지금 이재명이 하달하는 대로 그냥 이재명 청와대 이중대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국회가 예, 예. 도저히 뭐 견제며 균형이며 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그동안 관례가 여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이게 관례자 전통 아닙니까? 그렇죠. 1988년 13대 때부터 이어져 온, 왜냐면 법사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일당이 국회의장 가져가면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주면서 국회 내의 그 균형과 견제를 맞춰갔던 겁니다. 이 기본 원칙까지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어허. 예. 그러니까 엉망이다, 지금. 국회가 엉망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총을 열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뚫어 나갈 것인가 예, 예. 의견이 분분했다고 예, 해요. 예, 예. 제가 이제 어제도 한 만난 의원님에 예, 예. 의하면 110명 다 삭발하자. 110명 다 삭발하고 아, 다 밀자. 치장하자. 밀자, 다 밀자. 그냥. 다 단식하자. 어. 들어 누워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우리 대한민국 못 지킨다.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얘기는 있었는데? 예, 얘기도 있었대요. 내부 의총에서. 예. 근데 또 일부에서는 예. 무조건 그런다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 일단 조금 주고 좀 받을 거 받고 또 조금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타협을 해 나가자. 뭐 네.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딱히 지금 전체 보이콧하는 거 말고는 결론이 나온 거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뭐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하네요.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손수조 대변인 정치 입문한 지 오래됐으니까 만약에 민주당 입장이라면 이재명 정권 입장이라면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총사퇴 다 그냥 집어던지고 거리로 싸우러 나갔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대충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하자. 이러면은 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뭐가 핸들링하기가 좋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 입장이라면 조금씩 같이 타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이 좋겠죠. 예. 핸들링하기 좋겠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줄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준다니까 진짜 주는 줄 알냐? 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쏙 그렇게 할것 뺏고 같아. 또 양면, 화전 양면술 부릴 거잖아요. 예. 우리 뻔한 것 아닙니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라면 제가 원내에 있다면 밉니다. 밉니다. 안 먹습니다. 밀어버려, 그냥. 눕습니다. 예. 이렇게 가야죠. 여러분, 이번에 잠실 민주화 항쟁 사태에서 예.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민심이 무섭다는 것이고 여론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 예. 민심과 여론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국조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민주당, 네. 저 이재명 정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20몇 명 투표 못한 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랬어요. 당락에 영향이 없지 않나? 당락에 뭐. 영향이 없는데 뭐 그러냐. 나랑 선관위는 모른다.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딱 손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지지율 쭉쭉 빠지고 20, 30대 완전 그냥 나락 갔지 않습니까? 지지율. 네. 그러고 막 시민분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 여론의 힘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죠. 국조도 가고 지금 특검도 그 여론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원내 안 돼. 여러분이 해내시는 겁니다. 국조도 여러분이 해내셨고 특검도 지금 우리 여러분이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내 구성, 이 법사위,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막아내는 이 일도요, 여러분이 아마 더 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국민들이 뭐 광화문이다, 뭐 여의도다, 한남동이다, 뭐 동대구역이다, 부산역이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뭐 10년 가량 나가면서 집회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데 거기 현장에 나와서 같이 호흡을 맞춰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극소수거든요. 한 뭐 10여 명 될까 말까. 자, 그런데
이 의총에서 좀 뭔가 싸우자, 뭐 이기자,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분위기는 좀 보이나요? 어떤 한 의원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번 의총 말고 그 전에 의총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 송석준 의원 이런 분들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할 때는 마치 이 싸우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막 일어나서 지금 막 샤우팅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본인 배지에만 열 올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 본인들이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밥줄 달린 일에만 예. 그런 일에만 열을 내고 있으니 지켜보시는 국민분들께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을 내야 되고 진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법사위원장 사수하고 이 참정권 사수하고 이런 일의 목소리를 내야죠. 이 목소리 내야 할 때는 입을 꾹 닫고 있고 본인 배지 관련된 공천권 관련된 한동훈한테 줄 서는 그런 일에만 미친 듯이 목에 핏대를 올리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까? 지금 맞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저 행태를 벌이니까 많은 어떤 국민들이 실망을 하시면서 저 당은 그냥 웰빙 당이다. 물 먹는 하마다, 돈 먹는 하마. 싸우지는 않고 맨날 싸울 때 되면 국민 여러분 좀 싸워주세요 이런다고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올공에 나타나지도 않아. 지금 올공에 장동혁 대표나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뭐 김민전 뭐 등등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박대출 뭐 제가 일일이 다 뭐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근데 대한과 미래 친한계 그 한 번에 나온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혹시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 자기 지역군대도 안 나오는데요. 아, 지역군. 송파남매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길래 아니 이런 자기 지역구도 안 나오는데 지역구도 무슨 대안과 미래 뭐 기대하지도 않아요. 예. 대안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할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지금 사실은 이 댓글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 그리고 뭐 윤재옥 대구 달서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뭐 어디 자꾸 저 2년 뒤 공천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싸울 것이냐. 지금 만약에 올공에 저 국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 겁내겠어요. 어? 야 그 대충 그 지연 저 국조 해가지고 국조특위에서 시간 끌고 특검 한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어떻게 구성할 건지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건지 수사 범위 어떻게 할 건지 질질 끌면서 지연 작전하면 연말까지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되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 올공에 나와 있는 저 국민들의 함성, 분노, 외침, 아우성 그게 지금 에너지다 에너지 저걸 효과적으로 잘 버물려서 투쟁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려면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맞죠. 현장에 물론 이제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지 않지만 나오신 분도 있어요. 뭐 박성민 의원님이라든지 유상범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나가시는 것도 보고 만나도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뭐 사진을 또 안 찍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물론 예. 조용히 다녀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체 의원님들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웰빙족은 예. 아니고 그래도 일부 의원들은 그래도 조금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과 예. 함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의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이러한 의원분들이 메인스트림이 돼야 된다. 주류의 목소리들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 전사들이 메인이 돼야 돼요.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이 메인이에요. 메인이지. 예전에 화염병 주류지. 던지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주류예요. 싸움꾼들이 주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문화, 당내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그 안 싸우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우리 보수 우파 정당은 조금 대대로 약간 싸우고 나가서 막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돼요. 제가 손수조 대변인 같은 분이 배지 달고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한 10명 이상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2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2번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총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 2달 사이로 치면 거의 20%포인트까지 폭락했어요. 한 달하고 보면 한 12% 가까이 포인트 폭락하는데 특히 그 10, 20, 30 2번 많이 올라온다. 네.
아 감사합니다. 손수저 국회의원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10, 20, 30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일단 지지율이 뭐 60% 정도까지 긍정률이 치솟았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는 많은 국민분들께서 의아해하셨죠. 6% 아니야? 6%? 6%? 그 정도로 사실 민심은 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2030들의 지지율을 조금 예. 받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2030들이 주식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고 관심이 예, 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632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를 겪고 나서 예. 2030들이 봤을 때 이재명 정권이 대처하는 게 이거 엉망이거든요. 엉망이에요. 그리고 너무 불공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지율이 쫙쫙 빠집니다. 지지율이 쫙쫙 빠지고 그 데이터를 조금 뜯어다 보면요. 이게 2030에서 대폭락,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대폭락합니다. 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폭락하는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아, 이 부동산의 2030 심리들이 뭐냐면요. 그렇군요. 지들은 다 가져놓고 그 맞아, 지들은 맞아. 이때까지 다 가져놓고 집이 몇 채인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집 안 팔았잖아요. 판다고 해놓고 지들은 가질 거 다 가져놓고 우리들은 왜? 집 살려고 하니까는 대출 다 막아놓고 대출 다 막고. 그나마 사기 전에 매매는 어려우니까 그 전에 가는 단계가 전세거든요. 전세 대출 받아서. 근데 그 전세는 지금 씨가 마르고 그럼 전세 못 가면 어쩔 수 없이 월세 가요. 월세. 근데 월세는 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거 뭐야? 너무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2030 지지율이 많이 낮아지는 거고 제가 또 방금도 우리 언론인분 기자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왔는데 예. 언론 기자분들 다 돌아섰어요. 이재명 이 정권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 이런 식의 뭐 특히 안보 문제, 예? 안규배 국방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완전 지금 엉망진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도 다 돌아서고 있어요. 잘못 간다는 겁니다. 이거요. 반등할 요인이 없어요. 반등하기 힘들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지금 뭐 호남 쪽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내린다고 해도 오히려 역효과고요. 고립되고 있어요. 예, 뭐 스타벅스 이런 부분들 5.18 문제 얘기하지만 오히려 더 역풍 받아요. 자유를 빼앗는 이런 흐름들 역풍 맞고 있고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기자분들이요. 레임덕 왔다. 아, 레임도 왔다. 레임덕 왔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 2달 전 지지율하고 지금 지지율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20%포인트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지금 그냥 꼬라박고 있는 거지. 지금 지하실로 막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지. 추세가 있으니까, 추세. 네. 그죠? 그 이 관성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계속 꼬라박고 있는데, 레임덕이 왔다라고 언론인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손수저 대변인 모시고 다양한 주제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030들의 지지율, 이 정권에 대한 비토 계속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최근에 배제고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이 배제고 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이 야구팀 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 과한 징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또 들불처럼 이 비토의 원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그 5.18 전야제 때 NHK 새천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란주점에서 여자 끼고 술 먹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당대표 나온다는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강원도지사 된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작자들은 지금까지도 떳떳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치하고 있는데 왜 그 학생들 인생을 망치냐. 도대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스타벅스 가야지. 그 말 뭐가 잘못됐냐. 스타벅스를 가지 말라고 한 게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 밈이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 갈라치기를 만든 그 원흉이 누구예요? 이 민주당 좌파 이재명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밈을 따라했다고 그 밈을 응원가로 썼다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 이재명 정권의 작태가 어떻게 102030들이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공정 정말 이 위선의 오만함으로 가득한 이 정권을 정말 심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힘 모아주시고 목소리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수저 대변인 모시고 다양한 주제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